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공모주가 또 상장을 합니다. 세아 메카닉스가 그 주인공이죠. 공모가는 4,400원. 신한금융투자에서 배정을 받으셨을 테니까 체크하시고요. 신한금투는 상장일에 서버 오류가 잘 발생하지는 않는 증권사니까 타사 대체 출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청약 건수가 조금 덜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네, 어떤 종목이었는지 가물가물하실 테니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LG전자 기반의 TV 부품들로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었고요. 플러스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부품들을 만들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점수를 받은 기업이었어요.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이 2022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요.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부분이 아쉬웠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6.73%로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적인 배정 내역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사주 청약 결과 조금 아쉬운데요. 청약률이 100%가 아닙니다. 약간의 미달이 발생했어요. 9,681주의 미달분이 나왔고요. 그래서 최종 청약률 97.09%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700만 원대라서 부담이 큰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미달이 나왔어요. 그래도 큰 의미를 둘 정도로 미달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사주 조합 미달분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됐고요. 우리는 좋은 거죠. 그러면서 균등 4조를 받을 확률이 약간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중요한 거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얼마나 늘어났을까? 수요 예측 때 6.73%로 낮은 편이었는데요. 신한금융투자가 노력해서 잘 잡아준 것 같아요. 33.49%까지 올랐습니다. 표를 보시면 3개월에 배정된 수량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네,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유통가능 물량은 22.85%까지 감소합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266억 원 되겠고요.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로 내려가면서 사이즈 측면에서 장점이 생겼네요. 네, 넘어가서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보시면 국내 기관이 42.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일반 청약자들이고요. 그 다음이 기존 주주예요. 국내 기관과 우리들이 다 던지려고 한다면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죠. 그리고 기존 주주는 전부 다 헤지 펀드들인데요. 차익 실현하는 게 목적인 펀드이기 때문에 상장일에 매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우선 상황은 이런데요. 과연 상장일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비슷한 조건의 공모주들을 우선 뽑아봤습니다.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이면서 확약 비율이 40% 이하인 종목으로 찾아봤어요. 그러면 퓨런티어, 시우테크, 플래티어, 아이퀘스트, 제노코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개 종목 중에서 4개 종목이 시초가는 더블로 시작을 했어요. 제노코는 근데 자이언트 스텝과 동시 상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80% 출발이면 나쁘지 않았고요. 또 고가 기준으로 135% 수익을 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라고 봅니다. 시우테크는 상장일에 시초가가 가장 고가이기는 했네요. 그래도 따상을 기록한 게 2종목이나 되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100%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과거 결과들이기는 합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니켈 가격으로 인한 전기차,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우려가 다소 감소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니켈의 현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다가서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세아 메카닉스가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부품주로서 기대를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최종 확약 비율 33.49%로 많이 올라갔고요. 덕분에 유통가능 물량 22.85%까지 줄였고 유통가능 금액도 266억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과거 사례들이 미래 성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조건이 비슷한 공모주들을 봤을 때 시초가 더블 가능성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려 요소였던 니켈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도 완화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황은 괜찮은데 왠지 모르게 시초가가 최고가가 되거나 아니면 시초가가 생각보다 조금 부진할 수 있다는 걱정이 조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미리 한번 짜보려고 해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이론적인 주가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분기 연환산 순이익과 오늘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PER을 계산해 봤고요. 비교 기업은 투자 설명서에 제시된 그대로 신성 델타테크와 유니테크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PER은 22.5배로 계산이 돼요. 세아메카닉스도 21년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이익을 연환산하면 72억 원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PER 22.5배를 곱해서 평가시가 총액 1620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적용 주식수, 상장 예정 주식 총수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6,115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코스닥 호가 단위에 맞춰서 올림하면 6,120원. 6,120원이면 공모가 4,400원 대비해서 39%가 플러스된 가격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가격일 뿐이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우선 시초가 100%, 더블 형성 가능성이 그래도 꽤 높을 것 같은데요. 장전 동시효과에 상한가 잔량이 많이 쌓이고 예상 체결량이 적다면 그냥 두고 보겠습니다. 시초가 매도하지 않고요. 장시작 후 초반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한 130% 정도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예상과는 달리 풍원정밀처럼 시초가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저는 제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주가의 수익률이 39%였기 때문에 혹시 시초가가 공모가의 40% 미만에서 형성이 된다면 그냥 팔지 않고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상장일에 버프를 하나도 못 받은 가격 수준인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시초가가 애매하게 7, 80%대 정도로 출발을 한다면 저는 시초가의 일부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장중에 상황 보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시초가 더블 가능성이 있는 종목임에도 한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된다. 애매하게 힘이 조금 모자른 상황이다. 그렇다면 장 출발한 다음에 실망 매물이 빠르게 쏟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앞에서 봤던 제노코처럼요. 80%에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100%를 훌쩍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니까 일부는 시초가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주세요. 네, 그리고 시초가 매도 주문은 최대한 9시 가까운 시각에 8시 58분이나 59분 이럴 때 내는 게 좋습니다. 미리 주문 내면 호가 낮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까지 저만의 전략이었고요. 다 같이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예. 상장일의 시초가 더블 형성 가격은 8,800원, 따상은 11,400원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왜 따상 가격이 11,440원이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코스닥 호가 단위 때문에 그래요. 만원 이상 5만원 미만까지의 호가 단위는 50원 단위거든요. 네, 세아메카닉스가 3월에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일반 공모주니까요. 다들 좋은 가격에 잘 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약 마무리한 G2파워도 배정훈이 아주 잘 따라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으니 오후 시간 푹 쉬세요.